데일리 브리핑. 네, 이 전국 주택 착공 건수가 신규 주택 허가 건수가 같이 감소했습니다. 이 가뜩이나 치솟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비스텝 유지를 시사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5차례 남은 가운데 이 앞으로의 전망 퀀텀 FNA 최윤아 대표와 짚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한 달 전인 지난 3월보다 0.2% 감소해서 전문가 전망치보다 낮은 172만 건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감소를 했는데 어떤 영향들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온 게 뭐 때문에 낮아졌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 반대로 이 현상이 앞으로 주택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몰기지 금리가 금년 들어서만 거의 2% 포인트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고,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8년인가요?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그래도 몰기지 금리가 올라도 워낙 뭐 세이빙스도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이게 드디어 그 주택 구입자들에게 부담으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동시에 가격이 지금 매년 거의 20% 가까이 이제 두 번 올랐으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 상당히 올라 있어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 상승도 부담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페이먼트까지 그렇죠.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주택 시장의 착공, 그러니까 짓겠다는 그 건설기 부동산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죠.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면이 다 부담이 돼요. 하나는 수요가 줄어든 것도 부담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아직 원자재나 또는 노동비, 그다음에 땅값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싼 값으로 지었다가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다가 이제 팔려고 할 때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예상한다 그러면은 전에보다 훨씬 더 치밀한 계산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지었을 때 팔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면 때문에 그 현재의 주택 착공이나 또는 건설 승인건, 승인 신청건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또 반대로 이것이 또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 시장이 앞으로 좀 전망이 좋지 않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면에서도 좀 우려가 되는 이제 그러한 지표였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주택 허가 건수가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또 오를 거다,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공급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똑같다고 가정하면, 예. 수요가 같거나 더 높아지는데 공급이 준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네. 그게 지난 2020년, 21년의 현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 반대로 수요가 줄기 때문에 공급이 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2021년과 완전히 다른 현상인 게, 2021년에는 공급을 늘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못 쫓아가는 현상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공급의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도 그것 때문에 가격이 2020년이나 21년과 비슷하게 치솟는 현상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치솟지는 않지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고 있죠. 네네. 그러나 이 현상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몰기지가 이제 5.3%를 올라갔거든요, 지난주에. 예. 그러면은 지금 페이먼트 부담이 거의 20%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죠. 많이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속도가 새로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을 가능성이 지금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주택 가격에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공급량의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거다,
또는 꾸준히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생각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그 몰기지 이자율이 5.3%를 찍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5.3% 몰기지 이자율이 예전에를 보면은 그렇게 또 높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지 않나요? 이제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예. 근데 저희들이 지금 주택을 사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의 세대는 주택 금리가 2006년 이전의 금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불황 이후에 주택 금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오는 충격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그렇군요. 가지는 지난 2020년, 21년은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2년의 기간이었었어요. 네. 거기에 비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짧은 기억과 긴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의 그 행동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건 짧은 기억이잖아요. 그렇겠죠. 짧은 기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주택 금리, 몰기지 금리 인상은 굉장히 충격적인 정도로 높은 편이고 네. 거기다가 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네, 이 빠른 것은 또 그만큼 충격을 더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지금은 주택 구입하시겠다는 분들 중에 이 몰기지 금리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나타날 만큼 아하. 이러한 그 피부로 느끼는 그런 수준의 그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뭐 금리가 오를 건데 페이먼트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집 못 사겠다, 어떤 게 타이밍이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 일각에서는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고공행진 중인 이제 주택 가격이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을 그 구성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구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증가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인구 증가나 소득 증가 면에서는 별로 이렇게 인구 증가 면에서는 좋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 실시했던 그 이민 억제책 때문에 인구 유입이 이제 줄어드는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팬데믹이 되면서 인구 유입 증가가 훨씬 줄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인구 증가 면에서 가져오는 주택 수요에 대한 것은 줄어들었는데 대신 이제 팬데믹 때 늘어났던 게 뭐냐면 주택 선호로 갔었죠. 그러니까 아파트 선호에서 주택 선호로 맞아요. 옮겨가면서 그 수요가 생겨난 건데 예. 이 부분이 지금 좀 재밌어요. 과연 팬데믹 이후에 주택 수요가 줄어들었느냐 이제는 정상화됐으니까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냐 괜찮냐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좀 갈등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수요 면에서는 그렇고 몰기지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악재죠. 네. 악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몰기지 금리 오르는 것을 상쇄해 주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소득 증가인데 요새 고용 증가가 많아지니까 네. 그렇죠. 소득이 늘면서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팬데믹 때 저축을 많이 해놓으신 부분이 그 축적량이 있으니까 이걸로써 이제 다운 페이먼트도 좀 버틸 수 있다 하는 건데 현재 그 5월 현재 들어와서의 평가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힘보다는 몰기지 금리 상승의 힘이 더 큰 단계로 넘어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축이 아무리 많이 좀 쌓였다 하더라도 또 소득이 좀 늘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과연 늘어난 가격이 오른 주택을 이 몰기지 금리 오르는 것만큼을 이 충당할 만큼 되느냐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좀 둔화하면서 이제 조금 잘못하면 이제 주택 가격의 조정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러한 지금 우려도 실제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 한 번 꺾이면 뭐 2008년처럼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주식이 주식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그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좀 그 지나친 걱정이라고 보는 게 2008년의 사건은 그 가격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대출 심사 기준이 너무 방만했죠. 네. 100%까지 금융을 해줬고 심지어는 110%까지 금융을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신용 그 등급이 안 되는 분들한테도 뭐 해주고 이제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서프라임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대불황을 겪은 이후에 은행계가 감독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지난 12년 동안의 그 몰기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서프라임 몰기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운 페이먼트 꽤 많이 하셨고 예. 그 다음에 크레딧도 좋은 분들한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이 그 서프라임 사태만큼 된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기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택 시장이 폭락해서 경제를 완전히 파탄에 빠뜨리는 그러한 위험까지 생각하는 것은 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좀 지나친 걱정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금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이제 5번 남았거든요. 앞으로 이게 스텝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금리 인상이? 네, 이제 5번 중에 이미 파월 의장이 이제 이번에 얘기하신 마지막 얘기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보여줬죠. 앞으로 2번의 0.5% 포인트는 확실하다. 그렇지만 그것도 확실치는 않지만 네. 현재로서는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충분한 그 여건이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0.5% 포인트 올리는 것은 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반반 정도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멈추는 건 아니고 0.25씩 계속 올리겠다는 건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고통이 따를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그건 네. 너무 걱정되는 말이었어요. 걱정되는 말인데 네. 파월 의장이 얘기하신 고통이라는 건 뭐냐? 네네. 그건 경기 침체입니다. 아, 네. 경기 침체인데 그 다음 얘기에 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네. 고통이 따를 수 있는데 노동시장은 그렇게까지 고통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고용시장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동안의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이 힘들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파월 의장이 얘기하신 것은 경기 침체가 오긴 오지만 이것은 경기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고용 시장에 그 이 구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직원을 뭐 대량으로 해고한다든가 이러한 일 없이 침체가 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들어보시면 조금 말이 안 되죠. 네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들이 네네. 보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러나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뭐 네. 그렇게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경기 침체의 수준이 굉장히 소폭이어서 음. 고용 시장이 아주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좀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러한 그 의사 표시 또는 뭐 희망상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고용 시장이 좋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그 수치들을 보면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4개월 만에 또 최다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4개월 만에 이제 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뉴스성 기사로 볼 때는 좀 이렇게 상당히 그 충격적인 얘기 같지만 네. 21만 8천 명은 아직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추세가 이제 저희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3월에 16만 6천 명인가 해가지고 6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조짐이 아닐까라는 것이 우려가 되는 거고 현재 21만 8천 명 수준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데 이제 굳이 걱정을 하자면 요새 지금 월마트나 뭐 타겟 이런 데도 지금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표현이 나오고 네. 아마존도 심지어는 구조조정 해야 되겠다는 표현이 나오고 이게 돼서 21만 8천 명이 아니고 이제 뭐 25만 명, 30만 명 계속 오르는 추세가 이 추세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이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NA 최윤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